모두들 그는 2급 능력을 가진 새로운 세계의 약한 고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그들을 모두 파괴하며 복수합니다. 미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새엄마의 남자친구에게 학대받는 힘든 아이였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말이죠. 그 불쌍한 아이는 매일 맞으면서 거의 먹을 것도 없이 구석에 웅크리고 몸을 숨겼습니다. 끔찍한 엄마는 TV만 보면서 그의 고통스러운 비명을 무시했고 그는 약하고 자신감 없는 외로운 아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부에게 맞는 악몽에서 깨어납니다. 그때 쇼라는 반의 일진이 아야라는 착한 여자아이를 괴롭히는 것을 듣고 그는 아야의 책을 빼앗아 공중에 휘두르며 소녀 만화를 읽는다고 놀립니다. 이 못된 녀석은 여자아이가 소녀 만화를 읽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모는 드라마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괴롭힘을 받고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을지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버스 안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가 그녀를 위해 나서면 그의 연약한 체격으로는 얻어맞기만 할 거야. 인기 많은 학생들은 쇼를 지지하는 반면 다른 학생들은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같이 웃는다. 선생님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잠들어 있고 쇼는 여자아이의 전화번호를 끈질기게 요구한다. 정신을 차려보니 미모가 일어서서 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야를 내버려 두라고 말한다. 쇼는 비웃으며 그를 호구에 약하다고 놀리는데 갑자기 킬이 반에서 제일 인기 많은 남자애가 쇼에게 책을 돌려주라고 말한다. 쇼는 말을 듣고 여자아이에게 책을 돌려주고는 다른 찐따야스를 괴롭히러 간다. 미모는 그가 아야를 위해 나선 것을 의아해하지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버스 안 모든 사람이 다른 세계로 이동한다. 모두 완전히 낯선 곳에 서서 어리둥절해하는 동안 다리 위에 아름다운 여신이 서서 자신을 비세이 여신이라고 소개한다. 그녀는 마왕의 위협이 나타날 때마다 알리안 왕국이 다른 세계에서 용감한 전사들을 소환하여 왕국을 지킨다고 설명한다. 200년 전 마왕은 왕국을 거의 멸망시킬 뻔했다. 하지만 영웅들의 활약으로 마왕은 완전히 패배했고 마계 군대는 괴멸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마왕이 부활했고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이 세계로 소환되어 마왕을 물리칠 새로운 영웅으로서 싸워야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죽은 건지 아니면 장난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죽은 건지 혹시 장난인 건지 의아해하며 어리둥절해합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시고 여신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지시합니다. 미모는 낡은 건축물과 갑옷을 입고 창을 든 병사들 그리고 금빛 눈을 가진 여신을 바라보다가 꿈인지 확인하려고 자신의 뺨을 꼬집습니다. 키리는 말을 걸어 여신에게 그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묻고 여신은 미소 지으며 그들을 원래 세계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키리는 정말로 돌아갈 방법이 있는지 묻고 비사이는 그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 역소한 의식이 있다고 대답하지만 그것을 얻으려면 악의 정수라는 특별한 부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왕을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왕이 죽어야만 떨어집니다. 쇼는 그들에게 선택권도 주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 불러들인 것에 대해 여신에게 소리치며 거부합니다. 하지만 비사이는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왕국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아야는 신에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인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사이는 그들이 전혀 몰랐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약속합니다. 쇼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농담이라고 생각해서 비사이는 그것을 증명하기로 하고 포로와 거대한 악마개를 불러냅니다. 그녀는 거대한 악마개를 풀어놓고 그것은 즉시 포로에게 달려들어 죽입니다. 몇몇 소녀들은 이 모습에 겁에 질려 무릎을 꿇고 비사이는 악마를 바라봅니다. 주문을 외우고 괴물을 불꽃으로 완전히 날려 없애기 전에 그녀는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잠재된 능력을 측정해 볼 거라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하나씩 수정구슬 앞으로 가서 다른 색깔로 빛나는 수정구슬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확인합니다. 오타쿠들이 다 끝난 후 쇼가 수정구슬 앞으로 가자마자 손을 대자 수정구슬이 밝은 빨간색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여신은 기뻐하며 그가 상위 랭크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키리가 나서지만 손을 대자마자 공이 밝은 황금빛으로 빛나더니 폭발합니다. 그 후 아야가 나섰고 그녀 역시 S급으로 판명되었고 그 후
몇몇 학생들 뒤에 또 다른 소녀가 나섰는데 그녀 또한 S급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고 비사인은 단 한 명의 S급 개인만 있어도 엄청난 행운이라고 설명했지만 3명의 S급 인물이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미가 수정 앞으로 다가가지만 손을 대자 공이 흐릿한 보라색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여신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다음 사람을 부릅니다. 미모는 자신의 계급을 묻지만 여신은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에서도 자신이 조연으로 남을 운명임을 깨닫고 떠납니다. 그 후 덕후 야스는 수정으로 다가가는데 그 안에는 특별한 어둠에 능력이 깃들어 있었고 이전에 다른 어둠의 영웅이 가지고 있던 능력으로 최강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신이 모두에게 개인 능력이 있다고 말하자 모두 자신의 능력치를 확인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들에게 지금 중요한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그녀는 미모를 앞으로 부르고 그는 즉시 경비병에게 밀쳐진다. 그녀는 그를 어두운 구덩이 아래로 보내고 미모가 애계읍이라고 주장한다. 전체 학급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다. 역사적으로 2급 사람들은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보통 죽임을 당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놀라운 영웅들이 많이 있으므로 그녀는 2급에게 목숨을 구할 기회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버려진 유적지 멀리 떨어진 던전으로 보내질 텐데 그곳은 범죄자들과 괴물들이 보내지는 곳이다. 그녀는 그에게 살아남으면 내버려 두겠고 살 권리를 주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목숨을 포기해야 할 거라고 말합니다. 미모는 자신이 나아질 수 있다고 항변하지만 여신은 그가 실패의 틀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즉, 그의 능력치가 너무 낮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화가 나서 여신에게 자신은 여기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환되었고 이제 버려지고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키리는 그의 말을 자르고 그가 여자들이 이미 지쳤으니 모두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그에게 동의했지만 미모는 야스가 다가오자 패배하여 쓰러집니다. 미모는 야스가 괴롭힘을 당했을 때 자신이 도왔던 기억을 떠올리지만 야스는 그를 거절하고 에렌커는 상관에게 더 존중하는 태도로 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신이 의식을 시작하고 미모의 특별 아이템으로 완전히 쓸모없는 가죽 가방을 던지자 미모는 모든 희망을 잃습니다. 아야는 이것은 잘못되었다며 미모를 변호하려 합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분노한 그는 팔을 들고 키리에게 마비 마법을 사용하려 하지만 성공합니다. 미모가 애급 기술로 공격하려는 것조차 비웃기 전에 막아야 해. 키리도 마법을 시전하는데 거대한 불덩이가 만들어지고 그는 주장하길 만화를 조금만 사용해서 확인해 본 거라고. 미모 같은 낙오자와 자신들의 힘 차이에 모두 웃고 미모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린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이 울던 모습을 떠올리고 갑자기 그의 영혼이 그에게 말한다. 착한 척하지 말고 내 마음의 진짜 모습,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본성을 보여주라고. 미모는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증오에 찬 눈으로 여신을 바라보며 말한다. 그녀가 끔찍한 계집애라고 말하며 살아 돌아온다면 그를 기다리라고 경고한다. 그는 곧 어두운 동굴 속으로 순간 이동한다. 거기서 그는 어두워서 자신의 상태창을 열려고 하지만 실패한다. 가죽 가방에 만화를 쏟아붓자 보석이 빛나기 시작하고 그는 그것을 랜턴 삼아 동굴을 지나간다. 갑자기 자신이 해골 위를 걷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놀란다. 그는 이 많은 사람들을 무엇이 죽였을까? 궁금해하는데 괴물이 그를 공격하려고 하자 간신히 피하고 도망치기 시작한다. 괴물이 그를 쫓기 시작하자 미모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며 뒤돌아서 싸울지 말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레벨 차이가 너무 커서 멈추는 순간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고 바닥에서 튀어나온 바위에 걸려 넘어집니다. 바닥에 쓰러집니다. 죽음을 눈앞에 마주하고 그는 뒤돌아봅니다. 인생에 대한 좌절감이 그의 몸을 지배합니다. 괴물이 그를 죽이려는 순간 미모는 마지막으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마비 마법을 시전하는데 놀랍게도 괴물이 제자리에 굳어버립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곧 동굴 끝에 다다릅니다. 거기서
다른 조류 악마가 그를 죽일 듯이 다가옵니다. 미모는 즉시 다시 팔을 들고 마비 마법을 사용하여 적을 다시 얼립니다. 그는 그것이 요행이 아니었고 자신의 마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상태창을 열고 마나가 거의 바닥났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자신에게 남은 기술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악마에게 독마법을 걸어보려 합니다. 그것은 매우 잘 먹히고 악마는 검게 변하며 몸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미모는 동굴 바닥에 앉아 자신의 주문이 왜 이렇게 악마들에게 효과적인지 의아해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미모는 뒤돌아보니 미노타우루스 악마가 주문을 풀고 미모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는 대신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이들에 대한 증오가 다시 그에게 밀려온다. 그리고 완전히 기력이 다한 후에도 그는 악마를 향해 팔을 뻗으며 앞으로는 살아남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이번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악마에게 싸움을 건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도망칠지 싸울지를 결정하는 투쟁도피 반응 상태에 빠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집어삼킬 듯 기다리는 여러 몬스터들에게 완전히 포위된 그는 게임에서처럼 만화가 없는데도 스킬을 사용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합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분명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몬스터 중 하나를 향해 돌아서서 마비 마법을 씁니다. 마법이 통하지 않고 몬스터가 그를 relentlessly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피하며 뒤로 물러나려던 그는 같은 마법을 몬스터에게 2번 사용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깨닫고 갑자기 수면이라는 새로운 마법이 해금된 것을 알아챕니다. 몬스터가 그를 흙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순간 미모는 수면 마법을 사용하게 되고 놀랍게도 몬스터는 움직임을 멈추고 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쓰러집니다. 그는 즉시 독마법을 짐승에게도 사용하여 나중에 다시 공격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만화 없이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은 그의 건강에 큰 부담을 줍니다.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그는 엄청난 수의 몬스터 무리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 모든 몬스터들을 상대할 체력이 충분한지 궁금해하며 몬스터들은 전속력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마법 가방을 플래시뱅처럼 사용하여 몬스터들의 눈을 멀게 한 후 모든 몬스터들에게 마비 마법을 걸어 즉시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모든 몬스터들에게 독마법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체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공포에 다른 몬스터들이 던전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와 그의 감각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싸우지 않고 죽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몬스터에게 마비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곧 그의 몸은 무거워지고 어지러움을 느끼지만 그는 버티고 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그는 레벨업을 합니다. 즉시 그의 만화는 보충되고 그의 능력치가 향상되어 그가 적에게 더 많은 마비 마법을 걸 수 있게 되어 일단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는 자신의 독마법 덕분에 새 몬스터가 죽어서 레벨업을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그는 모든 적들을 마비시키기 시작하며 목숨을 걸고 레벨을 최대한 많이 올리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최대한 많은 레벨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웁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기술은 한꺼번에 여러 대상을 공격할 수 있게 해주어 그는 모든 적들을 동시에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여신에게는 마법이 통하지 않았던 이유를 궁금해하며 이 던전에 온 이후로 마법 성공률이 100%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적들을 지나치며 독마법을 사용합니다. 몬스터들이 죽어가자 그는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하고 바위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마인크래프트에서 본인이 실제로 경험치 농장을 만들었고 그걸로 레벨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미 250일 레벨의 마나 포인트도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다른 몬스터가 죽자 그는 다시 한번 한꺼번에 여러 레벨을 올립니다. 그러고는 수면 마법을 사용하여 모든 몬스터를 재우고 레벨업을 하고 몬스터가 죽자
몇 분 만에 500레벨이 될 정도로 많은 레벨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많은 레벨을 얻었으니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아남았지만 아직 많은 괴물들이 살아있으므로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한다. 그는 일어서서 남은 괴물들을 살피는데 갑자기 괴물들이 그에게서 도망치기 시작한다. 그는 주변에 있는 모험가들의 시체에서 장비를 찾아보고 망토와 다른 몇 가지 작은 물건들을 얻는다. 그는 더 많은 괴물들이 있는 동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만 한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몹시 배가 고프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어디서 음식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자신이 이미 죽였던 괴물들을 기억해냅니다. 그는 학살 현장으로 돌아가서 독마법이 풀린 괴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러고는 칼을 꺼내 고기를 썰어내려 하지만 가죽이 너무 단단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낙담한 그는 모든 괴물을 죽인 후에도 결국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는 가방에 있는 보석이 빛나는 것을 알아챕니다. 이상한 보라색이라서 그는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 일어난다. 놀랍게도 그는 그것을 열어보니 육포와 코카콜라 병이 들어있었다. 그는 배가 고파 눈물을 글썽이며 액체를 마시는데 거의 질식할 뻔했다. 그는 육포를 조용히 먹으며 이 가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음식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그가 던전에 도착한 지 이틀이 지났고 곧 그는 거대한 무리에 치명적인 몬스터들을 바위에 앉아 마법을 난사하며 쉽게 물리칠 만큼 강해졌다. 거의 무한한 마나 풀 덕분이다. 그는 대학살 현장을 둘러보며 슬픈 표정으로 생각에 잠긴다. 도대체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대우를 받는 건지 의아해한다. 어릴 적 어머니의 남자친구를 죽이는 꿈을 꾸곤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 남자를 죽이지 않으면 언젠가 그 남자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다행히도 그의 인생은 삼촌과 이모가 그를 불행한 삶에서 구해주고 돌봐주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그때부터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한 착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현실로 돌아와 아수라장을 둘러본다. 그들의 죽음에 슬픔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그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 자신이 언제나 괴물이었음을 깨닫고 다시 레벨 950으로 레벨업하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 후 더 깊은 던전으로 들어가던 중 떠다니는 눈알, 몬스터를 발견하고 마비독 콤보로 즉시 처치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두 모험가가 죽은 것 같은 방을 발견하고 그들의 소지품을 확인하여 보석이 가득 찬 가방을 가져가고 계속 이동한다. 거대한 방을 발견하고 문을 열어 안에 있는 또 다른 해골을 확인한다. 그가 그 남자가 죽은 상처를 발견하고 몇 글자 적힌 양피지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것을 읽어보고 그 해골이 비시가 말했던 어둠의 영웅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둠의 영웅은 자신이 악의 여신 비시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자 여기에 버려졌다며 이 편지를 발견하는 자는 여신을 절대 믿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여신 모두 악마왕과 마찬가지로 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양피지를 분노에 찬 손으로 구겨 쥐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마왕만이 유일한 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는 자신과 여신 모두가 동등하게 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웅의 가방 안에서 그는 마법이 담긴 거대한 책을 발견합니다. 그 책에는 물건을 만들고 마법을 부리는 어둠의 마법 기술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두루마리를 확인하지만 읽을 수 없어서 가방에 넣고 죽은 영웅의 옷을 가져갑니다. 그는 갑자기 책장 중 하나에 묻은 피를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영혼을 먹는 자가 모두를 죽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모는 죽은 영웅에게 감사를 표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미술관을 지나 거대한 문을 발견할 때까지 걸어갑니다. 그는 문을 열려면 무언가를 맞춰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레벨이 1200이 되었다. 그는 다음 복도에 있는 영혼 흡수자를 죽일 만큼 강한지 궁금해한다. 그는 들어가려고 하지만 곧바로 손에 닿은 광선의 공격을 받아 붕대를 감아야 했다. 심지어 어둠의 영웅조차 쓰러뜨린 그런 존재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지 그는 고민한다. 즉, 이 영혼 흡수자는 최종 보스이자 이곳을 탈출할 열쇠임이 분명하다. 갑자기 영혼 흡수체가 앞으로 나아가더니 온갖 끈적한 것을 토해내는데
그것이 반쯤 죽은 인간들로 변해 미모를 향해 걸어옵니다. 미모는 그들을 마비시키지만 아직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어 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영혼 흡수체는 벽을 뚫고 나와 소리를 지릅니다. 미모는 뒤로 물러서려 하지만 괴물이 또다시 끈적한 것을 토해내자 정신적 고통에 시달립니다. 반쯤 죽은 인간들이 미모를 구석으로 몰아넣자 미모는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애원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영혼 흡수체는 이 광경을 재밌어하며 웃기 시작합니다. 미모의 고통에 웃지만 이것이 바로 그가 기다리던 것이었습니다. 괴물이 경계를 늦추자마자 미모는 마비 마법을 걸었어요. 그러자 영혼 흡수체는 놀란 표정으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미모는 괴물을 비웃으며 자신이 영이 실력으로 악마를 속였다고 말했어요. 방심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면서요. 평생 남들에게 친절한 착한 사람인 척하며 누구도 해치지 않을 거라고 속여왔지만 이제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고 말했어요. 반쯤 죽은 인간들을 얼마나 토해내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세계니까 자기를 해칠 의도를 가진 움직이는 것들은 상관없이 괴물이든 반쯤 죽은 인간이든 아니면 살아있는 인간이든 그는 후회 없이 모두 죽일 것입니다. 영혼을 먹는 자의 눈에서 피가 흐르는 동안 미모는 그냥 다가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수면 마법을 걸어 완전히 끝장냅니다. 잠시 후 영혼을 먹는 자는 죽고 갑자기 그의 몸에서 많은 영혼들이 빠져나와 인간의 영혼 형태가 되어 이 괴물을 물리쳐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악마 안에 갇혀 탈출할 방법이 없었고 악마는 더 많은 인간들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어둠의 영웅이 나타나 그에게 악한 여신을 처리하라고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미모는 영혼을 먹는 자에게서 보석을 꺼내 정문으로 향합니다. 보석을 문에 넣자 문이 열리자 그는 무엇을 저 망할 여신을 손에 넣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한다. 한편 왕도 외곽숲에서는 미모의 다른 친구들이 레벨업을 위해 악마 사냥을 하고 있다. 쇼는 검을 들고 악마개를 쫓아다니는 동안 키리는 또 다른 괴물을 강력한 스킬로 불태워 18레벨에 성공적으로 도달한다. 다른 곳에서는 성격이 180도 바뀐 덕후야스가 어둠의 불꽃으로 괴물들을 태우며 그 비명을 듣고 웃는다. 그들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소심하고 순수한 소녀 코바는 몬스터를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만 아삭이라는 불량 소녀가 그녀에게 몬스터를 죽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여신이 내린 첫 번째 시험이니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삭이는 코바를 꽉 잡고 곧 반이 깨질 것이며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파벌이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삭이는 B랭크이고 자신만의 파벌을 자신을 따르는 소녀들과 함께 만들 계획입니다. 코바는 D랭크이기 때문에 키리의 파벌이나 다른 강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아야도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코바는 이 말을 듣고 당황하지만 아삭이는 하찮은 건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 코바를 자기 귀여운 장난감으로 삼고 싶어서 그러기 위해 자기 파벌 여자애들에게 자기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몬스터를 잡아오라고 부탁했다. 아삭이는 코백에 몬스터를 처치하고 빅이 내준 시험을 통과하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모처럼 처리해버리겠다고. 코바는 불쌍한 몬스터를 죽이기 싫지만 아삭이는 계속 부추겨 거의 강제로 시킨다. 결국 몬스터를 죽이지만 그 폭력적인 행위는 그녀를 망년자실한 그녀는 미모가 다친 길고양이를 도왔던 때를 떠올립니다. 미모를 도와줄 수 없었던 자신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한편 아야도 정신을 차리고 배에 몰려오는 고통은 여신이 미모를 보내기 전 자신을 기절시켰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즉시 비크 여신에게 따지러 가고 여신은 삼류 연극을 하듯이 미모를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자신도 깊이 상처받았지만 왕국의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가장 약한 구성원을 제거하는 의식은 계속될 것이며 아야가 잠든 사이에 단 한 마리의 악마도 죽이지 못한 약자들도 이미 보냈다고 덧붙입니다. 아야는 이제 여신을 정말 싫어하고 여신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빅은 그저 웃어넘기며 모두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다 맞춰줄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야는 S급 영웅으로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신해 일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대신 그들을 추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빅은 아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악수를 청합니다. 과거를 묻어두고 새로운 시각으로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는 멀리 떨어진 버려진 유적지와 맞닿은 어두운 숲속에서 한 여자가 자신을 추격하는 악당 무리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경솔하게도 악당들에게 쉽게 단서를 남기는데 그들은 그녀가 마음껏 도망치도록 내버려둘 계획입니다. 결국에는 그녀를 모서리에 몰아넣고 사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미모는 유적에서 막 나왔습니다. 그는 나가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만화가 50국 정리 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당장 자신의 스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내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마비 기술을 특정 표적의 신체 부위에 온몸뿐 아니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독기술을 약화시켜 치명적이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악마들을 만나자마자 그것을 시험해 볼 계획이지만 그가 걷다 보니 나무 뒤에서 끽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여러 마리의 슬라임들이 작은 슬라임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모는 작은 녀석이 불쌍해집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슬라임은 평균보다 배짱이 더 좋습니다. 괴롭힘 당하는 슬라임이 가해 슬라임들에게 맞서 싸웁니다. 미모는 이제 자신의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볼 적기라고 판단하고 모든 슬라임들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는 가해 슬라임들에게 비살상 독을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가해 슬라임들에게서 마비와 독 효과를 해제합니다. 그리고는 가해 슬라임들을 쫓아버립니다. 그러고는 작은 슬라임에게로 돌아서서 말합니다. 괴롭힘을 잘 막아냈다고 칭찬합니다. 미모는 그 슬라임을 풀어줄 거라고 말합니다. 마비된 기술을 풀고 자신을 공격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그는 마비된 기술을 풀고 길을 간다. 하지만 슬라임은 그를 따라오기 시작한다. 미모는 슬라임도 자신처럼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슬라임을 입양하기로 한다. 그는 슬라임을 자신의 후드에 넣어 뒤에서 경계하고 위험을 알리도록 한다. 한편 미모는 암흑 영웅의 금단의 기술책을 읽는다. 슬라임조차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약의 조리법이 있다. 미모는 작은 슬라임에게 자신에게 잘못한 자들에 대한 복수 여행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미모는 슬라임에게 계속 따라오고 싶냐고 묻고 슬라임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미모는 기뻐하며 슬라임의 이름을 피기마루라고 짓고 슬라임은 자신의 새 이름을 좋아한다. 미모는 그렇게 앞으로 계속 걷다가 갑자기 수수께끼의 여자를 쫓던 산적들에게 포위된다. 산적들은 여자의 체력을 소진시키려 했지만 그래서 다른 곳을 노리다가 재미삼아 여기 온 거야. 산적 두목이 미모에게 가지고 있는 귀중품을 모두 내놓으라고 하고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귀중품을 모두 내놓으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미모는 산적들이 무서워 보여서 겁에 질렸습니다. 인간과 싸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산적들이 무서워 보였고 미모는 전에 인간과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산적들은 여자아이를 잡으러 서두르는 것과 아무나 상대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 사이에서 다툼을 벌입니다. 그 틈을 타 미모는 도망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산적 두목이 즉시 그만두라고 합니다. 미모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이 때문에 산적은 더욱 그를 죽이려 듭니다. 미모에게 달려들지만 미모는 겁먹은 척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비 기술을 사용하여 산적 두목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멈춘 후 여유롭게 산적들을 꾸짖으며 폐허의 악마들보다 훨씬 약하지만 그들의 악에는 악마들보다 더 강하다며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피기마저 산적들에게 분노하고 미모는 그런 자들을 죽이는 것이 자신의 양심에 걸리지 않으며 세상의 짐을 크게 덜었다는 사실에 오히려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산적들에게 독마법을 걸고 한번 모두 죽자 미모는 근처에 다른 존재를 감지합니다. 그 존재는 특수한 기술을 사용한 의문의 소녀였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부족의 기술로 영적인 갑옷을 소환해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소녀는 미모의 존재도 느끼고 매우 강력한 누군가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이 풍기는 분위기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소녀는 운에 맡기고 싶지 않아서 칼을 휘둘러 피기가 숨어있던 덤불을 베어냅니다. 바로 그때 미모가 소녀 뒤에 나타나 그녀를 마비시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그는 그저 이 지역이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라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소녀는 그에게 4명의 산적에 대해 묻고 미모는 그들이 그녀의 동료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부인하고 그는 그녀가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처럼 악의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그녀의 머리에서 마비 기술을 제거하고 재밌는 짓을 하면 죽이겠다고 경고합니다. 미모는 소녀 앞에 서서 많은 그의 성격상 아무도 믿지 않고 특히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은 더더욱 믿지 않습니다. 그가 질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소녀는 그에게 4명의 산적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미모는 자신이 모두 죽였다고 말하고 소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 무리의 악당들은 엄청난 강자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미모에게 4명을 혼자서 싸웠는지 아니면 도움을 받았는지 묻지만 그는 자세한 내용을 말해주기를 거부합니다. 소녀는 미모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를 믿기로 합니다. 그에게 그가 묻는 질문에는 무엇이든 솔직하게 대답하겠다고 말한다. 그녀의 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미모도 그녀를 조금 더 신뢰하기 시작하지만 그녀를 풀어줄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고 미모는 지금 자신이 외계 왕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 우르자 왕국의 숲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많은 것을 배우고 마침내 그녀에게 금서 마법 두루마리를 읽을 수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것이 다소 거의 아무도 읽을 수 없는 특별한 종류의 고대 문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모에게 금지된 마녀라고 불리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는 지나친 지식 때문에 고향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위험하다고 여겨져 고향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 소녀는 미모에게 마녀를 만나고 싶다면 대륙 한가운데 있는 황금 악마 지역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위험한 지역입니다. 미모는 귀중한 정보에 대해 소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녀는 그에게 산적들로부터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합니다. 미모는 그 정보가 상황을 공평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소녀는 그에게 행운을 빌어줍니다. 그는 그녀가 너무 정직하고 순수해서 자신에게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의 이모를 떠올리게 합니다. 어쨌든 그는 소녀에게 마비 마법이 몇 분 후에 풀릴 것이고 그 후에 갈 수 있다고 말한 후 자리를 뜨기로 합니다. 피기 또한 미모 뒤를 뛰어 따라가 그의 어깨에 올라탑니다. 그들은 소녀가 마비 마법에서 풀려났을 때 그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미모는 아직도 만일을 위해 슬라임 파트너가 자신의 뒤를 봐주길 바라고 있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돕고 싶어 한다. 미모는 곧 밀스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하고 경비를 서는 여기사는 그의 일에 대해 매우 꼬치꼬치 캐묻는다. 그녀는 그가 어딘가 시골뜨기로 용병으로 일하고 유적을 약탈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는데 마을 영주가 모든 용병 특히 유적을 약탈할 계획인 용병들을 안으로 들여보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미모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들이 그렇게 느슨한 경비를 하는 이유를 생각한다. 짐도 확인하지 않고 신분증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그는 편리하게 됐어요. 곧 여관에 도착하는데 퉁명스러운 노인이 그를 맞이합니다. 처음에는 미모에게 불친절하지만 그가 은화를 보여주자 마치 그의 개인 시중을 드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름을 묻고 미모는 여관에 머물기 위해 해티라는 가짜 이름을 사용합니다. 밤에 그는 마을을 산책하는데 꽤 평화로운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외부인과 용병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그곳의 마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상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계관은 얼음남자 애니메이션이고 모험가 길드도 있어요. 미모는 여관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맛이 없어도 맛있게 먹는 척합니다. 자기 취향에 맞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는 옆 테이블에 앉아 술 마시는 남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죠. 술 취한 남자들은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기사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치광이 황제 팔콘 휘하의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 없는 성기사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미치광이 황제 팔콘 휘하의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 없는 성기사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른 남자들은 다른 유명 기사단들을 언급하며 자신들의 우르자, 왕국의 마법 기사단이 그들의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다른 유명 기사단들을 언급하며 자신들의 우르자, 왕국의 마법 기사단이 그들과 어떤 면에서도 뒤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남자들은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기사단이 기록적인 시간 안에 니아 선광국을 불태운 흑룡 기사단이라고 만장일치로 믿습니다. 그들은 흑룡 기사단의 힘에 열광하기 시작하는데 그들 중에는 세계 최강의 영웅 사냥꾼도 있습니다. 미모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자리를 뜨고 애완 슬라임 피기에게 줄 음식을 가지고 간다. 슬라임이 밥을 먹는 동안 미모는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그는 먼저 금서 마법 주문을 읽어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숲속 소녀가 자신에게 황금 악마 지역의 금단의 마녀를 만나라고 했던 것을 떠올린다. 그 전에 그는 강화제를 사용하여 피기의 힘을 키울 계획이다. 그때 그는 술 취한 남자들이 새로 발견된 유적층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들의 영토에 있는 유적은 온갖 용병들을 불러 모았고 마을은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미모는 그 유적에서 해골 왕의 뼈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강화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그는 유적을 습격할 계획인 다른 용병들과 합류합니다. 그들은 이 지역의 영주인 크리드 후작을 만납니다. 크리드는 모두에게 방앗간 유적에서 새로 발견된 층에 대해 이야기하고 용의 눈잔이라 불리는 유적의 궁극적인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300 골드코인의 상금을 건다고 선포합니다. 그는 던전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높은 가격에 사겠다고 약속하며 용병들에게 몬스터가 드랍하는 아이템은 자신들이 가져도 된다고 말합니다. 등록 절차는 그렇게 시작되고 미모의 시선은 건방진 플래시라는 귀족이 후드를 뒤집어 쓴 여자에게 작업을 거는 모습에 꽂힙니다. 그녀는 그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묻고 플래시는 그녀의 목소리가 멸망한 니아 왕국의 성기사단의 어떤 지도자와 닮았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은 다른 용병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을 일으키는데 그들은 그녀의 머리에는 거액의 현상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니아의 밤의 공주가 정말로 여기에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저 바보 같은 놈이 여자에게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파를 던지며 심지어 그녀의 가슴 크기까지 자기와 저녁 식사 제안을 거절했던 엘프 공주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그에게 사람을 잘못 봤다고 말하자 그는 그녀에게 모자를 벗고 자신이 인간이지 엘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는 모자를 벗으면 그녀의 뾰족한 귀가 엘프임을 드러낼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미 엘프 공주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으니 현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모자를 벗기자 여자아이는 보통 사람의 귀를 가지고 있었고 플래시는 깜짝 놀랍니다. 미모는 그 소녀가 숲에서 만났던 소녀임을 알아보지만 개입하지 않는다. 소녀가 혼자서 그 멍청이를 창피하게 쫓아버렸기 때문이다. 그 후 미모는 장비를 사러 상점으로 향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알아본 후드를 쓴 소녀와 마주친다. 소녀는 그에게 다가가 습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미모는 그런 멍청이들을 상대할 때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아까 그 남자가 앙심을 품고 그녀를 해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소녀는 상관없다고 대답하며 자신이 일부러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굴어서 자기 혼자 있게 만든다. 그러자 미모는 그 여자에게 폐허 탐험에 필요한 도구를 사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바가지를 쓸까봐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에게 살해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여자는 돈이 필요했기에 기꺼이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녀는 미모와 악수하며 자신을 미스트라고 소개하지만 그는 가짜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챈다. 그도 자신을 해티라고 소개하지만 자신도 또한 그녀처럼 특수한 상황 때문이죠. 그래서 그도 가명을 쓰는 겁니다. 미스트는 미모가 좋은 장비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3개의 은화를 조언에 대한 사례로 건네는데 미모는 예상보다 많은 금액에 놀랍니다. 미모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떠나려 하지만 과로로 인해 갑자기 쓰러집니다. 미모는 그녀를 부축하며 눈 밑에 다크서클을 발견하지만 미스트는
그저 잠깐 쉬면 된다고 말하고 도망칩니다. 다음 날 미모는 폐허가 된 재분소로 향하고 곧바로 미노타우루스들이 도망치는 어린 미노타우루스 악마 송아지로부터 도망치는 용병들을 발견합니다. 그는 마귀를 마비시키고 독을 뿌린 후 단검으로 마무리합니다. 한편 용병들은 상관에게 마귀 새끼를 처치하라고 부르지만 단 한 번의 단검 찌르기로 이미 누군가에게 처치당한 것을 보고 놀랍니다. 미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유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의 마귀들은 자신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는 길에 그는 갑자기 플래시라는 놈이 거친 용병 2명에게 자신을 욕보인 자는 누구든 살려둘 수 없다며 미스트를 죽이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엿듣습니다. 그는 그녀를 철저히 고문할 계획입니다. 그녀를 죽이고 악마들에게 먹이로 주려고 미모는 이 세상의 더러움, 그런 것들에 역겨움을 느껴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그들을 처리하려 한다. 플래시와 그의 부하들은 그를 끝장낼 준비를 하고 미모는 그들을 시험해보려 한다. 사과하며 들은 모든 것을 비밀로 하겠다고 말한다. 플래시는 그를 살려둘 생각이 없지만 공격하는 순간 미모는 그와 그의 부하들을 마비시킨다. 마비된 그들에게 독을 뿌리고 그것은 저런 쓰레기들을 없애니 이상하게 개운하군. 미모가 떠나자 플래시는 저주하며 복수하겠다고 말하지만 미모는 강력한 악마들이 어차피 그들을 향해 오고 있기에 살려둔 것이었다. 악마들이 마비된 녀석들을 먹어치우고 미모는 더 깊숙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폐허 속으로 들어간다. 그는 더 깊은 층으로 가기 전에 잠깐 눈을 붙이기로 하고 피기가 잠든 그를 지켜본다. 미모는 죽은 몬스터들을 남기고 폐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 그 때문에 그는 노련한 검치호 모험가 길드에 몰립니다. 그들의 리더 릴리와 브리더는 괴물에 죽음의 원인조차 찾지 못했기에 매우 강력한 적이 이곳에 있다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지상으로 돌아갈 계획이며 미모에게 함께 갈 건지 묻기 위해 잠시 멈춘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걱정에 감사를 표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더 많은 악마들을 죽이고 사체를 흩뿌려 놓으면 더 많은 용병들이 폐허에서 빠져나와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이 더 커질 거야. 결국 그는 용암배가 있는 방에 도착합니다. 미모는 그 뒤에 용 조각상을 발견하고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서 컵을 가져가면 그게 자신을 공격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마비시키고 독을 써서 괴물이 죽을 때 컵을 가져갑니다. 그가 돌아서자 거기에 미스트가 있는 걸 발견하는데 자신보다 먼저 방에 도착한 사람을 보고 놀랍니다. 그녀는 몇 시간 잠들었던 것이 큰 상금을 놓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미모는 그녀에게 컵을 아무렇지도 않게 건넵니다. 미스트는 어리둥절해서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묻지만 미모는 지금 자신이 쓰고 있는 가면이 매우 순진하고 잘 속는 성격이라며 특히 예쁜 여자가 있으면 더 그렇다고 말합니다. 300 골드나 하는 컵을 공짜로 받을 수 없다며 자존심이 상한다는 미스트에게 미모는 컵도 돈도 필요 없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는 발판을 만지작거리며 비밀 통로를 열고 던전 더 깊숙한 곳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다음 공간에 깊숙한 곳에 있다고 여자아이에게 말합니다. 그는 그저 여기에 오기 위해 채용 제한을 이용했어요. 미스트가 갑자기 그의 경호원이 되어 주겠다고 제안하며 컵값 대신 다음 층까지 호위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가 도움이 될 거라고 계속 주장하고 잠시 고민하던 미모는 그녀와 함께 가기로 합니다. 그는 2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을 것, 그리고 둘째, 그들이 곧 유적에서 나갈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스트는 즉시 동의하며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를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곧 그들은 금빛 눈을 가진 섬뜩한 식물 괴물을 만나게 되고 미스트는 뛰어난 검술로 재빨리 그것을 해치웁니다. 미모는 그녀를 칭찬한 뒤 금빛 눈의 악마들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는 금빛 눈의 악마들은 경험치가 매우 많다고 말하며 그들은 이 세계의 영웅들이 빠르게 레벨업하는 것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한 이 세계의 영웅들은 인간을 죽여서는 경험치를 얻을 수 없으므로 레벨업을 위해 악마들을 계속해서 죽여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미스트는 마왕이 방출한 특별한 마법 요소가 일반 생물과 악마들을 그만의 변종으로 만들어 더 강하고 흉포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미모는 금빛 영웅 키리에 대해 생각하며 그는 자신의 힘이 이 모든 것과 어떻게든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습니다. 곧 그들은 휴식 장소에 도착하고 미스트는 근처에 몬스터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미모는 그것이 피기일 거라고 깨닫고 그래서 슬라임을 꺼내 미스트에게 소개합니다. 둘은 금방 친구가 되었고 미모는 미스트에게 잠이 너무 부족하다며 낮잠을 자라고 부탁했어요. 미스트는 마지못해 동의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피기가 그녀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미스트의 주의가 다른 곳으로 돌려진 틈을 타 미모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녀를 재웠어요. 놀랍게도 미스트는 갑자기 빛나더니 요정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미모는 항상 짐작은 했지만 이제 확신하게 되었어요. 미스트는 사실은 니아 선광국의 공주기사 세레스입니다.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미모가 추격하던 4명의 산적을 죽인 숲에서 흑룡 기사단장 미스트는 그 참혹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미스트가 4명의 강력한 산적들을 혼자서 물리쳤다고 믿고 있으며 다음에 만났을 때 그녀와 싸우는 것을 즐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미스트가 깨어나자 그녀의 변신 기술이 자동으로 발동되어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 됩니다. 미모가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당황합니다. 그가 바닥에서 자는 것을 보고 안도감을 느낀다. 피기가 그녀에게 다가와 끽끽거리며 울자 미모는 그것을 자는 척을 그만둘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 후 그들은 던전으로 모험을 시작하고 바닥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감지하고 도망치기로 한다. 갑자기 거대한 괴물이 그들 옆 벽을 뚫고 나오고 미스트는 그것이 해골 왕임을 알아본다. 미모는 그것이 이 던전의 보스 몬스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상대한 어떤 악마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스트는 턱 밑에 이상한 뼈가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만 부러뜨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미스트는 보통 용병들은 해골 왕을 상대로는 상대가 안 되지만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골 왕은 미모보다 미스트를 더 큰 위협으로 여기는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미스트는 갑자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며 미모에게 자기도 힘을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스 몬스터를 물리쳐야 하지만 세상에는 비밀로 해야 해요. 그녀는 몸에 특수한 갑옷이 나타나면서 그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해요. 해골 왕이 에너지 폭발을 준비하기 시작하자 미스트는 미모에게 이길 수 없으면 즉시 도망치라고 말해요. 하지만 미모보다 먼저 행동하여 자신의 기술로 보스 몬스터를 마비시켜요. 미스트는 당황하지만 미모가 악마에게 독마법을 걸자 그가 숲에서 만났던 남자라는 것을 갑자기 깨달아요. 곧 해골 왕은 독 때문에 죽고 미모는 강화 포션을 만드는데 필요한 뼈를 구합니다. 그는 미스트를 한번 보고 그녀의 마음이 질문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면 위로 올라가면 그녀의 질문에 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피기가 미모에게 해골 왕의 몸속에 있는 무언가에 대해 알립니다. 미모는 그것을 찾기 시작하고 악마의 흉강 안에서 작은 꾸러미를 발견합니다. 그가 그 꾸러미를 손에 쥐자 그것은 빛나기 시작하더니 이상한 문양이 나타나요. 꾸러미를 열어보니 미모는 이상한 알을 발견하지만 피기는 갖고 싶어서 안달이라 결국 피기가 가지고 가기로 해요. 멀리서 미모의 친구들은 첫 번째 던전에 진입했어요. 해골 기사들이 쫓아오자 몇몇 학생들은 도망치고 한 소녀는 팔이 잘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어요. 친구가 도와주려 하지만 괴물들에게 공격을 받아요. 어찌어찌 모두 도망치고 아야는 괴물들 앞에 서서 괴물들을 막겠다는 결의에 차 있다. 하지만 그녀가 뭔가를 하기 전에 슈와 키레는 괴물들을 공격해서 한 번에 물리친다. 하지만 키레는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공격을 하고 아야는 친구들을 보호해야만 한다. 키레는 자신의 힘에 자랑스러워하며 자신이 이제 24레벨이라고 밝힌다. 던전 도시로 돌아와서 미모와 미스트는 지상에 도착하고 미스트는 드래곤 아이컵을 경비병들에게 건넨다. 모두의 관심이 던전 최고의 보물에 쏠리는 사이 미모는 조용히 자리를 떠난다. 미스트가 그를 따라가
내일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군으로부터 상을 받을 거라고 알린다. 미모는 그때까지 자유로운지 묻고 긍정적인 대답을 얻자 밤에 자신의 방으로 와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미스트에게 부탁한다. 미스트는 알겠다고 하며 그가 떠나려는 순간 그의 손을 잡고 컵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밤에 미모는 강화제를 만들고 있는데 미스트가 그의 문을 두드립니다. 미모는 남은 여정 동안 자신의 호의를 해달라고 미스트에게 부탁합니다. 그는 대회 상금으로 그녀가 충분히 돈을 벌었지만 여전히 고용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저 대회 상금을 언급하며 자신에게 빚을 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런 방식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미모는 지도를 보여주며 금빛 악마 지역 대륙 중심부에 있는 금단의 마녀를 만나러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강력한 몬스터들이 많으니 자기 옆에서 싸울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미스트만이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미스트는 위험한 지역에 가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듯 보이고 미모는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본명인 세레스를 부르자 그녀는 습관적으로 대답합니다.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미모는 사과하지만 자신이 던전에서 그녀를 재우는 기술을 사용했기에 그녀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는 그녀를 귀중한 자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팔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녀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그와 함께 여행하는 동안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드러났습니다. 미스트 또한 자신의 비밀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영의 도움으로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들은 그녀가 잠들어야 힘을 보충할 수 있으며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미모에게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며 이제 그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그도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해주며 서로에게 솔직해집니다. 그녀는 그의 호의로 그와 함께할 것을 동의하고 미모는 그녀에게 하나의 그가 첫 번째 던전에서 찾은 푸른 수정을 그녀의 삭스로 주었다. 미스트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 그 수정이 사실은 희귀한 아이템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 푸른 용의 돌이라는 것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가 받은 보상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 그녀가 성주에게 컵을 바친 대가로 받은 것보다 그녀는 너무 귀한 것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것을 돌려준다. 자신에게 너무나도 상냥하다고 생각하는 미모에게 그는 그녀에게서 돌을 가져간 후 다시 그녀에게 던져주며 말한다. 이제 그녀 것이니까 원치 않으면 버려도 돼요. 그녀는 마지못해 받고 미모에게 자신의 과거와 자신을 쫓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려 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과거에는 관심 없다며 고용주로서 그녀의 능력만 중요하다고 말한다. 다음 날 두 사람이 함께 아침을 먹는 동안 여관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못된 말을 하기 시작한다. 미모는 미스트에게 무시하라고 한 뒤 금단의 마법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비사의 여신이 일부를 금지했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고대 주문들을 금지된 주문으로 분류했대요. 미모는 여신이 금지했다면 그 주문들이 자신에게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미스트에게 정보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그녀는 얼굴을 붉힙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미스트는 보상을 받으러 가고 미모는 피기에게 강화약을 사용하여 강화시키러 숲으로 갑니다. 미스트는 자신이 보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귀족과 부자들로 가득한 파티장에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고 그녀는 아직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영주가 유명한 마술사를 부릅니다. 환상을 깨뜨리는 그의 묘기를 손님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미스트는 들킬까봐 걱정하고 늦은 것을 본 미모도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반 친구들에게 돌아온 아야는 손을 잃은 소녀의 치료에 대해 여신 비사이에게 문의합니다. 비사이는 B급 히어로였기 때문에 그 소녀를 치료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아야에게 키리의 그룹에 합류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그녀를 조종하려 합니다. 다른 S급 히어로와 파트너를 맺지 않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조종술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야는 단호하게 현재로서는 키리와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S급 히어로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맹세하고
이 말을 들은 비사이는 자신이 1차 시험에서 떨어진 모든 학생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키겠다고 말합니다. 아야는 당황하여 여신에게 그들이 맺은 계약, 즉 그녀가 학생들을 위해 싸운다면 학생들은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여신은 왕의 명령을 받았다며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야에게 패배자들을 데려가지 않으면 그들은 처리될 것이라고 말하고 아야는 비사이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모 쪽에서는 미스트가 그들을 배신하고 상금을 받고 도망쳤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적어 보여서 그는 그녀를 만나기로 하고 가는 길에 컵을 딴 소녀가 지명수배된 엘프 공주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녀의 비밀이 발각된 후 숲속으로 도망쳤다고들 하죠. 하지만 소용없을 겁니다. 흑룡 기사들이 그녀의 뒤를 쫓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3마리의 용이 나타나 미스트가 도망치려는 숲 쪽으로 향합니다. 용 기사 중 한 명이 그녀를 공격하자 미스트는 먼저 정령 마법을 사용해 공중배기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검의 마법을 걸어 2번째, 3번째 용 기사까지 물리칩니다. 하급 기사들이었지만 싸움으로 지쳐 있습니다. 그때 창이 그녀를 향해 날아오고 그녀는 그것을 막는다. 용이 그녀를 향해 돌진하지만 미스트는 그것이 유인 책임을 깨닫고 진짜 적이 자신의 앞에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녀는 앞으로 돌진하여 고위기사 기준과 검을 부딪히는데 그는 그녀에게 여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미스트는 이전의 환영 해제, 마법 때문에 정신 갑옷을 사용하여 전력으로 싸울 수 없고 기준은 계속해서 그녀를 밀어붙이며 생포하는 대신 현장에서 죽이라는 어떤 사람의 명령을 받았다고 밝힌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죽이기 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그는 계속 미스트를 밀어붙이고 그녀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자 그녀의 검을 차서 걷어찬 뒤 그녀에게 덮친다. 다행히 미모가 마침 그때 도착해서 기준과 그의 용을 마비시킨다. 미스트는 위기에서 벗어나 그에게 무엇을 하는 거냐고 묻고 미모는 기사에게 비살상 독을 묻는다. 그는 미스트와 이야기하기 전에 기준을 재운 후 그녀에게 상기시킨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그는 그녀를 데리러 왔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지금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해. 그가 그녀와 함께 있다면 용기사들에게 쫓길 테니까. 그녀는 파란 용의 돌을 돌려주려 하지만 그는 짜증을 내며 용의 돌이 가득 찬 주머니를 그녀에게 던져버린다. 미스트는 그것을 받고 어리둥절해하며 미모는 자신보다 더 나은 호위는 찾을 수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갑자기 그녀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미스트는 제대로 들었는지 의아해한다. 미모는 그녀가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자 짜증을 내며 모두가 그녀의 복장 때문에 그녀를 알아봤으니 추적을 따돌리려면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숲의 마녀를 찾아야 한다고 금단의 주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그녀의 정체를 더 잘 숨기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금단의 주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더 잘 숨기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기준에게 다가가 수면 마법을 풀고 미스트를 죽이라고 누가 시켰는지 묻습니다. 기준은 언제 죽을까 궁금해하며 그를 올려다보지만 미모는 만약 진실을 밝히면 살려주고 독약 마법도 풀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기준은 그도 보고 싶었기에 비밀을 밝히기로 합니다. 요정 공주가 어떻게 반응할지 보고 싶어서. 하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미모는 위험을 감지하고 거대한 거미 기준에 머리를 박살내자 미스트를 잡아당긴다. 미모는 즉시 뒤돌아보니 은발의 젊은 남자가 이끄는 3명의 용기병이 붉게 빛나는 눈으로 자신을 인류 최강의 부대 시베시라고 선포한다. 그는 3명의 동료와 함께 내려오며 그들의 부대를 5 용기병이라고 소개한다. 기준도 한때 그들 중 하나였지만 그는 너무 많은 말을 했고 그래서 죽어야 했다. 한 명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화려한 마치 카렌 스타일의 헤어컷을 한 모습이고 다른 한 명은 해적 코스프레를 하면서 시베색에 그녀를 공처럼 던져가지고 놀다가 죽이자고 말합니다. 왕이 직접 목격 즉시 처형하라고 명령했거든요. 화려한 카렌 스타일. 남자가 왕이
시체를 미스트처럼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한다며 해적에게 입 다물라고 합니다. 미스트는 그들의 말에 겁에 질렸지만 칼을 뽑아들며 그렇게 쉽게 죽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시벳은 그녀에게 자신이 그와 결투를 벌일 기회를 얻었고 그녀가 이기면 그는 그녀를 내버려 둘 것이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곧 미모에게로 향하는데 지금 그는 요정 공주, 자신보다 이 이상한 외국인 남자에게 더 관심이 있다. 미모는 자신의 목숨이 지금 신락 같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 남자가 가진 힘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그에게 고전을 안겨주었던 영혼 흡수자보다 100배나 강력하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전히 씩 웃으며 시벳에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냐고 묻는다. 시벳은 그의 이름을 묻지만 미모는 가짜 이름을 말하는데 시벳은 그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더욱 관심을 갖는다. 해적은 바보같이 왜 그 아이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시벳은 그 아이가 용기병들 앞에서 떨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심지어 인류 최강의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나 한다. 미모는 이 고난을 극복하려면 제대로 카드를 써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시벳에게 묻는다. 그저 자신의 전투에 대한 갈증을 채우기 위해 지구에서 찾을 수 있는 최강의 적들과 싸우고 싶은 것인지. 시벳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에게 제대로 싸움을 걸 수 있는 적이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모는 왜 여신 비세이와 싸우지 않느냐고 묻는다. 시벳은 여신이 정말 강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왕국은 평화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신이 소환한 다른 세계의 영웅들과 싸우는 것을 좋아할 겁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강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미모는 미소 짓고 시벳은 미스트에게 질려서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녀처럼 약한 자와 싸우고 싶지 않다며 칼을 버리고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미스트는 당연히 거절하고 백발의 기사는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미모는 거래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정말로 강력한 적과 싸우고 싶다면, 그와 맞붙어 싸운다면 시벳은 그를 새로운 상대, 다른 세계의 영웅으로 선택해야 할 겁니다. 미스트를 포함해 모두가 놀랐습니다. 미스트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벳은 그에 대해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웃습니다. 그는 대체 왜 영웅이 왕국에서 저렇게 멀리 떨어진 숲을 배회하는지 묻습니다. 그렇게 먼 숲 속에서, 그리고 미모는 거짓말을 하면 시벳이 알아챌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진실을 말하기로 합니다. 그는 시벳에게 여신이 그를 다른 영웅들과는 다른 등급으로 여겼고 그래서 그를 따로 보냈다고 밝힙니다. 거짓말 한 조각도 없었지만 예상대로 시벳은 미모가 매우 강한 영웅이었기에 혼자 갈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미모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미모는 지금은 시합을 연기하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시벳은 웃으며 대가로 무엇을 얻을 수 있냐고 묻고 미모는 자신이 훈련해서 여신조차도 능가하는 강자가 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력을 다한 결투로 시벳을 다시 만나겠다고 합니다. 시벳은 이 말에 사이코패스처럼 웃으며 언젠가 그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하고 미모에게 그는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드래곤 기수들도 엘프 공주를 처리하면 떠날 것이다. 미모의 표정이 변하고 그는 시벳에게 그들을 그냥 둘 수 없다고 말한다. 미스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그녀의 도움이 강해지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벳은 다시 한번 웃으며 자신도 허락하겠다고 말한다. 곧 그와 싸우고 싶기 때문이다. 카렌이 이에 반박하려 하지만 시벳은 살고 싶으면 입 다물라고 말한다. 그리고 곧 모두 날아오르고 시벳은 미모에게 그의 인내심이 다하기 전에 강해지라고 말한다. 미모는 미소 짓고 작별 인사를 건네며 그들이 정확히 그 자리에 오기를 기다린다. 그가 원하는 범위 안에 그들을 가두고 즉시 마비 마법을 사용합니다. 시벳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만 모든 용들과 기수들이 땅에 쓰러질 때쯤에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미모는 그들이 하나씩 쓰러지는 것을 비웃으며 이것은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는 영웅담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그의 처절한 복수극이며 그는 어떻게 해서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시벳은 땅에서 몸부림치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화를 냅니다.
미모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독을 사용하여 모두를 즉시 죽입니다. 하지만 시벳은 자신의 독마법에 맞고도 계속해서 고군분투하는데 그 모습이 독에 중독된 상태에서도 조금 움직일 수 있었던 유일한 다른 몬스터였던 소울 이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시벳은 훨씬 강합니다. 창을 집어들고 미모에게 던지려 하지만 결국 기진맥진하여 쓰러집니다. 갑자기 지원군 요청 경보가 울리고 엄청난 수의 드래곤 라이더들이 도착합니다. 시벳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려고 하며 거리를 유지하고 미모와 미스트 둘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드래곤 라이더들은 최강의 넷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들의 리더인 시벳을 포함해 모두 지상에 쓰러져 죽거나 죽어가고 있었다. 미모는 미스트에게 기회가 있는 동안 도망치라고 말하지만 미스트는 자신이 미모의 경호원이며 그의 곁을 지킬 것이라고 말한다. 미모는 미소 짓고 새로 익힌 능력 덕분에 곧바로 피기와 연결된다. 곧 피기가 미모의 등에서 나와 드래곤 기수들을 향해 많은 촉수를 보내고 미모가 마비 마법을 사용하는 동안 그의 사정거리를 늘린다. 곧 드래곤과 인간들이 비처럼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그는 그들을 실험용 쥐로 사용하기로 결심하고 여러 마법을 사용하여 실험해본다. 그는 카린에게 베르세르크 마법을 사용하고 카린은 즉시 화가 나서 매니저에게 전화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 해적에게 암흑 마법을 사용하여 그를 실제로 눈멀게 만들고 주변 상황을 알아보려고 애씁니다. 모든 걸 끝낸 그는 그냥 그들을 내버려두고 확실히 하려는 듯 다시 한번 마비시킵니다. 갑자기 그는 모두 죽었지만 시벳만 어떻게든 살아남았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시벳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보며 다가갑니다. 그리고 시벳은 바닥에 쓰러져 마침내 죽습니다. 그 후 미모와 미스트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미스트는 여전히 영웅 살해자로 알려진 흑룡 기사가 자신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미모는 갑자기 그런 자를 자신이 죽였다는 것을 떠올리고 그 사실에 미스트는 충격을 받으며 그 남자가 얼마나 강한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그의 곁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녀에게 보답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들은 마침내 함께 숲을 통과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 채로 며칠 후 미모와 미스트는 활기찬 새로운 마을에 도착합니다. 시장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웃음소리 아이들의 밤놀이 소리로 가득합니다. 미모는 여러 상점들을 둘러보다가 진열된 이상한 가면에 눈길이 갑니다. 가게 주인은 그 가면이 옛날 악마의 왕이었던 파리왕의 복제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거대한 군대에 맞서 악마들의 땅을 지켜내고 자신의 종족을 멸망으로부터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한 후에도 일부 정치인들은 그를 나라 밖으로 추방했습니다. 그를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며 파리왕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모는 결국 그 가면을 사서 자신의 텐트로 가져가 써봅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파리왕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며 하지만 달리 마왕은 반드시 여신에게 복수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적들이 도시 한가운데 있을 거라고는 예상 못할 거라고 믿는 미스트와 함께 도시를 탐험하러 떠난다. 적들이 그들이 도시 한가운데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미스트와 함께 하지만 미모는 여전히 매우 조심스러워서 미행당하는지 확인한다. 그는 갑자기 거대한 낡은 건물을 발견하고 미스트는 그 건물이 노예와 용병들이 영광이나 금 또는 자유를 얻기 위해 서로 싸우고 동물과 싸우는 콜로세움으로 알려져 있다고 알려준다. 그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세계의 로마, 도시와 같다는 것을 깨닫고 이 지역을 누가 통치하는지 묻는다. 미스트는 유사 왕국이 이 지역 전체를 관리한다고 주장하며 요즘 콜로세움이 기이한 축제로 변했다고 미모에게 말한다. 반면 초기에는 많은 귀족과 병사들이 서로 힘을 과시하기 위해 싸웠고 여러 차례 최고의 자가 전체 군대의 지휘관으로 선택되었다. 미모는 이런 쓸데없는 소리에 관심 없고 여자에게 고급 여관으로 따라오라고 한다. 그녀는 돈을 아껴야 한다며 2개가 아닌 1개의 방만 예약하라고 충고한다. 미모는 그녀가 농담하는 건지 확인하려고 뒤돌아본다. 하지만 그 소녀는
완전히 진심이며 자신은 그들이 함께 자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날 저녁 나중에 그들은 무언가를 먹으려고 선술집으로 향한다. 그리고 미모는 그곳이 평소보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몇몇 남자들이 흑룡 기사들이 엘프 공주를 찾으러 간 후 모두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자 그는 조용히 모든 대화를 듣는다. 그리고 그녀가 부엌에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을 거라고 말하며 그녀를 비웃기 시작한다. 미모는 이러한 여성 혐오적인 농담에 동의하고 누군가가 아신토라고 자신들을 부르는 마법사들이 죽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계속 듣는다. 모든 용기사들은 다른 남자들이 미스트를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었지만 미스트는 바로 그들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스트는 미모에게 아신토가 요즘 화제라고 말합니다. 악마에게 저주받은 신을 숭배하는 것 같은 어둠의 마법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에 대해 이야기하던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후드를 쓴 인물들이 아신토의 마법사라고 주장하며 선술집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며 몇몇 사람들을 테이블에서 쫓아낸 후 자리에 앉아 술을 주문합니다. 미모는 이 바보들이 별로 무섭거나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만 용 때문에 왕국 사람들 눈에는 기사들이 수수께끼처럼 죽었으니 저주가 통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갑자기 미모는 두 남자가 용 기사들의 죽음이 금단의 마녀 소행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누군가가 그녀를 근처에서 봤다고 주장합니다. 미모는 즉시 그들에게 다가가 맥주와 음식을 한가득 주문하면서 정보를 대가로 요구합니다. 그 남자들은 기꺼이 이야기해 줍니다. 금단의 마녀는 10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암흑 엘프일 것이라고 하지만 최근에 누군가가 콜로스의 투기장에서 피투성이 전사로 싸우는 그녀를 봤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미모는 그 짐승 같은 여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묻고 남자들은 그에게 그녀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콜로스를 통과하려면 공작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헤스모도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치타 여인이 선술집에 들어오자 남자들은 즉시 미소를 지으며 미모가 운이 좋다며 그들이 말하던 짐승 여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미모는 즉시 그 짐승 소녀에게 다가가 음료와 음식을 제공합니다. 치타는 자신을 이브라고 소개하고 즉시 그에 필요한 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그녀가 금지된 마녀를 보았는지 묻습니다. 이브는 그녀가 주장하며 그를 실망시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퍼뜨린 소문일 뿐이라고. 그녀가 마녀가 산다는 황금숲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마녀를 만난 적은 없어요. 그녀는 그가 왜 마녀에 대해 궁금해하는지 묻고 미모는 거짓말을 해요. 마녀에 대한 전기를 쓰고 싶은 학자라고. 하지만 이브는 그에게 숲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해요. 하루도 버티지 못할 거라고. 그러고는 이브가 선술집을 떠나고 미모와 미스트도 곧 떠나요. 그녀는 자신감 있게 그 짐승 같은 년이 거짓말을 했다고 말해요. 미모도 같은 생각이었고 내일 이 문제를 더 조사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하룻밤을 보낼 여관으로 돌아왔고 미모는 자신이 슬라임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닫고 PTA의 소송이 두려워집니다. 곧 그들은 낡은 치즈 샌드위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미모가 마법 가방에 가지고 있던 것인데 미스트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미모는 이브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고 미스트는 그들이 돈에만 관심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주인에게서 자유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미모는 그날 아침보다 이브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하고 미스트는 몸매 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기로 합니다. 모래시계 같은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갑옷을 입는데 중요 부위가 모두 드러납니다. 미스트는 검술 연습을 시작하고 미모는 감탄하며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검으로 자를 수도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정말 덤이죠. 미모는 그녀에게 감탄하여 기본 동작을 가르쳐 줄 수 있냐고 묻고 그녀는 동의합니다. 그녀는 미모에게 최선을 다해 공격해보라고 말하지만 미모는 약한 여자가 자신의 힘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아해합니다. 미스트는 전에 성기사들의 교관이었으니
걱정 말라며 미모에게 말한다. 미모는 온 힘을 다해 그녀를 공격하지만 미스트는 재빨리 피하며 그의 양팔을 뒤로 제압한다. 미모는 곧바로 항복하고 땀으로 흠뻑 젖은 두 사람은 미스트가 그의 팔을 놓아준다. 미스트는 여자가 빨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빨래를 하러 간다. 그녀는 빨래를 하지만 뒤에서 다가오는 미모의 망토를 몰래 맡으며 이상한 행동을 한다. 미모가 오자 그녀는 급히 행동을 멈추고 빨래 하는 일에 익숙하다고 미모에게 말한다. 잠시 후 미스트는 잠자리에 들고 미모는 책을 읽으며 앉아있다. 어두운 마법책인데 나처럼 난독 중인 그 녀석은 아무것도 이해 못해요. 미스트가 짐이 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걸 깨닫고 다음날 아침에 고맙다고 하기로 결심해야 하지만 자러 가기 전에 미스트가 잠 못 이룬다고 말하는 미모 때문에 깨어나요. 미스트는 즉시 약초 주머니를 꺼내 사람에게 다른 효과를 내는 3가지 약초를 꺼내요. 그녀는 첫 번째 약초는 잠이 오게 하고 하나는 편안하게 해주고 다른 하나는 활력을 줄 수 있어요. 미모는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의아해하지만 어쨌든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는 컵 2개를 꺼내서 거기에 수프 큐브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그 후 미스트는 작은 병을 꺼내 허브를 컵에 붓기 시작하지만 나중에 자신이 실수해서 편안하게 해주는 약 대신 활력을 주는 약을 채 부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미모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단 한 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비시 여신에게 복수한다는 자신의 목표를 상기하며 집중 모드로 돌아갑니다. 미스트는 마침내 모든 세포의 왕을 찾았기 때문에 숙이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정보를 더 수집하기 위해 도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미스트는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미모에게 이브가 3년 전 노예로 끌려왔고 첫 경기에서부터 엄청난 실력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경기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내일이 노예로서의 마지막 경기라고 합니다. 미모는 곤란한 표정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이브가 이미 충분한 돈을 모았다는 뜻이고 뇌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미스트는 이야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브가 이미 2년 전에 자유를 살 만큼 충분한 돈을 벌었지만 자유를 사주고 싶은 어린 노예 아이 때문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한 그에게 가장 강한 혈투사 대부분이 마지막 시합에서 죽었고 늙은 공작이 이들 투사들이 자유를 얻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시합을 조작하여 냉혹하게 죽였다고 의심한다고 말합니다. 미모는 이브가 마지막 싸움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이브는 싸움을 준비하며 칼을 갈고 있으면서 그녀가 꿈꿔왔던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미스트는 미모에게 이브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묻지만 미모는 공작이 결코 그녀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투사를 등장시켜 모두의 사랑을 받게 함으로써 확실히 그녀를 죽이려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스트는 놀라서 내일 뭘 할 거냐고 묻지만 미모는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며 오늘 당장 행동에 나설 거라고 말한다. 그날 저녁 미모는 이브를 추적하여 어두운 골목길로 유인의 길을 막는다. 이브는 당황하며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다. 이미 자신은 마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미모는 즉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만 미스트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미스트가 끼어들어 자신이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미모는 그녀에게 솔직히 말하라고 합니다. 이브는 즉시 방어 자세를 취하고 검을 뽑지만 미모는 그들이 단지 그녀를 돕고 싶을 뿐이라며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이브는 검에 손을 얹은 채로 미모는 공작이 내일 시합에서 그녀를 죽일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마녀의 위치를 찾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브에게 그녀가 숨기고 있는 소녀를 납치해서 오늘 밤 이 노예 도시에서 데리고 나가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브는 화가 나서 감히 손을 대면 손을 잘라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 여자아이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미모는 해칠 의도가 없으니 안심하라고 합니다. 미스트는 그녀가 지난 2년 동안 작은 소녀 리즈를 위해 싸워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브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고 꼭 참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모는 리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하는지 묻지만 이분은 도시의 규칙을 어기고 도망치려고 하면 현상금이 걸리고 평생 군인과 암살자들에게 쫓길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혼자였다면 도망쳤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리즈가 함께 있으니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미모는 다시 마녀가 사는 황금지대에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도 감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분은 그곳은 너무 위험해서 미모조차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 지역 자체는 너무 위험해서 미모조차 들어갈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미모는 무슨 일이 있어도 리즈를 최대한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분은 그 선택지를 고려하며 미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곧 미스트가 무술 경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미모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미모는 그를 얕잡아 보고 쉽게 해골왕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꽤 쉽게 해골왕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미소 지으며 해골왕이 강력한 적이지만 황금지대에서 만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미모는 자신이 바로 흑룡 기사들을 물리친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이분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비웃으며 그처럼 약한 자가 가장 약한 흑룡 기사조차 상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모는 즉시 팔을 들어 올리고 이브가 검을 뽑기도 전에 자신의 마비 능력을 사용하여 그녀의 몸을 완전히 얼어붙게 합니다. 이브는 필사적으로 벗어나려고 애씁니다. 미모는 이브에게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더 애쓸수록 체력이 더 깎일 거라고 말이죠. 그는 이 터무니없는 능력으로 자신이 인류의 영웅을 혼자서 물리쳤다고 주장합니다. 미스트도 다가와 망토를 벗고 드래곤 기사들이 쫓던 엘프 공주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그 전투를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과 함께 미모는 이브를 마비에서 풀어줍니다. 이브는 마침내 그의 능력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내일 최종전에서 이기는 법적 루트를 택해서 리즈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킬 거예요. 자신이 막 만난 사람보다 자신의 이상한 능력을 더 신뢰하니까요. 미모가 그녀를 바라보며 공작이 그렇게 쉽게 그녀를 놓아줄 거라고 생각하냐고 물어요. 공작이 꽤 골치 아픈 인물이라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분은 공작이 비윤리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이기에 자신의 말을 저버릴 만큼 무자비하지는 않다고 믿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일 상대를 이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자신의 실력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는 떠나기로 하고 이브에게 마음이 바뀌면 새벽까지 도시 정문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해요. 그 후 그들은 도시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어둠의 마법사들 주위에 거대한 인파가 모여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집 주인이 자기 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내리고 그의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시하고 길을 계속 갑니다. 밤이 되자 갑자기 그들은 이 어둠의 마법사들이 불쌍한 소녀를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자기 종교에 끌어들이려 하지만 그녀는 거절하고 그 때문에 얼굴을 한 대 맞습니다. 미스트는 화가 나서 검을 뽑으려 합니다. 하지만 미모가 그녀를 막고 대신 그들 중 한 명에게 광전사 마법을 씁니다. 저 남자가 미쳐서 주변 사람들을 마구 때리고 물어뜯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여자아이는 도망칠 시간을 벌었어요. 그 후 미모는 남은 사람들에게 광란의 마법을 걸었고 모두들 싸우기 시작했죠. 미모는 미스트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났어요. 자정 조금 넘어 미모와 미스트는 다시 정문으로 향했어요. 미스트는 미모에게 이브가 정말로 자신들에게 도움을 청할 거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미모는 공작이 완전 막장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브가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 한다면 완전히 망할 거라고요. 이브도 밤새도록 같은 고민을 하며 잠 못 이루고 있었어요. 내일 일과 공작이 약속을 지킬지 걱정하면서요. 그녀는 리즈를 석방하기로 한 거래가 여전히 유효한지 공작에게 직접 물어봄으로써 마음을 편하게 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가기 전에 그녀는 병사가 내일 전투에 대해 공작과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습니다. 그녀는 방에 들어가기 전에 병사가
공작에게 내일 전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습니다. 병사는 그에게 계획에 변화가 있는지 묻지만 공작은 변화는 없을 것이며 이분은 내일 죽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공작이 감각을 마비시키는 독을 줄 것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감각을 마비시키는 독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병사가 웃는 동안 공작은 그녀를 위해 짓고 있는 사당의 많은 돈을 강제로 쏟아부었다고 주장합니다. 관객들에게 매우 사랑받았지만 그는 그녀를 살아있지도 않아야 할 하등한 존재로 여깁니다. 이분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병사들은 어린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묻고 공작은 바보 같은 대답으로 완벽한 아내로 키우거나 아니면 그냥 많은 돈을 받고 매춘부로 팔아넘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웃기 시작하고 이분은 이를 악물다가 결국 결심을 하고 감방으로 돌아갑니다. 망토를 걸치고 정문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메모와 미스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메모는 그녀가 이렇게 일찍 온 것에 놀랐지만 그녀는 공작이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더러운 짐승이라고 말하며 메모의 제안을 받아들여 도망칠 거라고 말한다. 메모는 대가를 원한다고 말하고 이분은 동의하며 자신이 마녀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들과 함께 황금 악마 지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다. 거래가 성사되고 메모는 어린 소녀를 납치할 준비를 한다. 한편 도시의 다른 쪽 끝에서 어둠의 엘프는 선술집에서 일하며 테이블을 치우고 뚱뚱한 주인이 부엌에서 나와 손을 더 빨리 움직이라고 소리친다. 불쌍한 소녀는 최선을 다해 일하려 하지만 뚱보는 머리가 하나도 없는지 그녀는 아무 이유 없이 리즈를 때려서 어린 소녀가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웃으면서 때렸어요. 리즈는 눈물을 참고 강하게 있으려고 애쓰면서 이브가 얼마나 강한지 떠올리며 위안을 삼아요. 뚱뚱한 여자가 아무 이유 없이 리즈의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리면서 그 뚱뚱하고 못생긴 년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리즈를 그렇게 대한 것에 대해 분노한 이브가 들어와 칼을 뽑았지만 그 뚱뚱한 여자는 즉시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며 소녀를 함부로 대하려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공작이 그 여자에게 아이를 심하게 징계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그는 그녀를 벌했을 거예요. 그녀는 뚱뚱한 여자에게 리즈와 함께 떠날 거라고 말하고 살고 싶으면 리즈가 누군가에게 납치당했고 이브가 그들을 뒤쫓았다고 모두에게 말하겠다고 말해요. 뚱뚱한 여자는 울면서 리즈에게 말하기 전에 그 요구를 받아들여요. 그녀는 리즈를 나쁘게 대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강요받았다고 말해요. 갑자기 네모가 가면을 쓰고 선술집에 들어와 이브에게 자신은 뭔가 확인하고 싶을 뿐이니 먼저 가라고 말해요. 그들이 떠나자 그는 못생긴 뚱뚱한 오크에게 다가가 그녀에게 아마도 이브는 연기로 속이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역겨운 연기를 간파했다. 그는 자신도 학대를 경험했고 그 고통을 알기에 그녀를 쉽게 놓아줄 수 없다고 말한다. 여자는 그가 알게 되면 공작의 분노로부터 자신만이 그들을 구할 수 있다며 그의 허세를 부정하려 하지만 네모는 그녀의 헛소리에 지쳐 즉시 마비 마법을 걸고 독마법을 사용하는데 어째서인지 그녀는 죽어가면서 더욱 추해진다. 네모는 칼을 꺼내들고 강도로 위장할 만한 상황을 연출하기 시작한다. 선술집을 나와 하수구를 통해 도망치기 전에 그들은 지하 통로를 지나가며 리즈가 자신이 에브와 함께 있고 싶다며 네모에게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다. 네모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들의 앞길이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에브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괜찮을 거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자 네모는 동의한다. 곧 그는 등에서 슬라임을 꺼내 소개한 후 하수구를 빠져나간다. 곧 그들은 숲에 들어가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에브가 네모에게 다가가 그를 완전히 신뢰하며 목숨을 걸고 그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다. 네모는 갑작스러운 신뢰가 어디서 온 것이냐고 묻자 에브는 네모가 다른 방법으로 자신에게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대답한다. 심지어 혼자서 리즈를 납치해서 협박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동기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가 왜 마녀를 만나려고 하는지 묻고 그는
마녀가 해독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고대 문서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이분은 그가 마녀를 해칠 생각인지 묻지만 네모는 마녀가 그들을 공격하지 않는 한 그녀를 해칠 의도가 없다고 부인합니다. 곧 그들은 말을 타고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네모는 미스트에게 이브가 분명 마녀와 어떤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녀가 리즈처럼 다크 엘프라는 말도 들었는데 그들이 보증을 서줄 수 있으니 유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는 왕국에서 많은 빛이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미 누군가가 경보를 울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브는 누군가가 자신을 봤을 거라고 생각하며 나머지가 도망칠 동안 자신이 그들을 막겠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네모는 거절하며 함께 맞서 싸우자고 합니다. 그는 먼저 말들을 쫓게 함으로써 적의 병력 절반을 유인하고 그들이 덤불 속에 숨어 기습을 준비합니다. 그는 이브에게 리즈와 함께 후퇴하라고 말합니다. 이 계획에는 미스트가 앞장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는 마침내 가면을 고르더니 씁니다. 공작의 세력에 맞선 마지막 저항을 준비하며 아신토 흑마법사 그룹의 리더는 그들이 함정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채고 멈춰 섰습니다. 적들이 정글 속에 숨어 있을 거라고 주장하며 그는 나무 뒤에 숨은 미스트를 감지하고 그녀를 불러냅니다. 자신이 그들의 계략을 간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미스트는 파리왕의 가면을 쓰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어리석은 리더는 그녀를 보고 비웃으며 그의 부하들은 그녀를 향해 화살을 겨눕니다. 그녀에게 레오파드 걸과 다크 엘프를 넘기라고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면서요. 미스트가 그의 명령을 따른다면 목숨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심지어 그녀에게 아신토에 합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숙련된 전사로 보인다는 이유로 말이죠. 미스트는 제안을 거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고 그 수장은 곧바로 자신의 조직이 어떻게 인류 최강의 기사와 드래곤 기사단을 무너뜨렸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단 한 번의 저주만으로 그들을 무릎 꿇렸다고 주장하며 그 후에는 그저 쉽게 짓눌러 버릴 수 있는 하찮은 벌레들에 불과했다고 말합니다. 미스트는 미모가 자신의 교묘한 전략으로 용기사들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신토 일당 전체가 하나의 뇌세포를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그 이야기에 동조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검을 꽂고 리더에게 이브와 암흑 엘프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멍청이는 아무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는 숲 쪽으로 걸어가면서 그에게 따라오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리더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부하들에게 멈추라고 합니다. 그는 미스트를 비웃으며 그녀가 정말로 두 여자를 넘길 생각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는 거대한 소대를 그녀를 따라오게 하는 건 어리석다고 주장합니다.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소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게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가 그들을 어떤 종류의 마법의 사정거리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건지 묻습니다. 미스트는 그의 판단이 정확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장이 즉시 마법사들에게 거리를 유지하고 전투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미스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특별한 바보 같은 저주로 자신을 죽일 것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대장은 미소를 짓고 무리들은 활과 화살로 미스트를 겨눕니다. 그 두목은 자기 무리 내부의 모든 사람들이 영웅들에게 위헌이라고 몰려 짓밟힌 암살자 길드 출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영웅들에게 위헌이라고 몰려 짓밟혔지만 일부가 살아남아서 여전히 한 방울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시무시한 독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스트는 독은 여자의 무기라고 반박하지만 두목은 그것을 성차별적이라고 부릅니다. 성별은 사회적 구성물일 뿐이며 자신은 헬리콥터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이 바보는 또한 그들이 용기사들을 죽이지 않았고 아무런 단서도 없이 그냥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힙니다.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입니다. 오사마처럼 그들은 공을 가로채기로 했어요. 그들의 거짓말을 폭로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흔적도 없이 남기는 강력한 독약으로 살해당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저주가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죠. 미스트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고 묻고
리더는 단순히 자신들이 지긋지긋한 9시부터 5시까지의 직장 생활에 염증을 느껴서 재밌는 일을 하고 싶어 정부를 전복하고 온 나라를 장악하기로 했다고 대답해요. 암살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죽이고 그냥 그 사람을 저주했다고 주장하면 사람들은 신이 그들 편이라고 믿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는 나머지 팀원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고 묻는데 그 이유는 그가 찾는 게 힘들어서 부엌에나 있을 약한 여자가 혼자 감히 맞서겠다고 생각하다니 미스트는 자기가 꽤 강하다고 그리고 혼자 맞서는 이유는 드래곤 기사들이 사냥하던 잃어버린 엘프 공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소식에 놀란 리더는 그녀가 드래곤 기사들을 죽인 사람이 맞는지 묻는다. 공을 차지해서 암흑 마법사들을 겁주기에 좋은 기회였지만 그녀는 머리가 나빠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 리더는 즉시 미지근한 머리로는 드래곤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기사들이고 그는 어차피 그녀가 용기사보다 강해질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그는 대머리를 불러내며 그가 이브가 상대해야 할 상대였다고 주장해요. 내일이고 그의 형도 석궁을 그녀에게 겨눈 채 그들의 팀에 있어요. 놀랍게도 그는 판기라는 그들의 다른 형제가 숲에서 그녀를 사냥했지만 신비하게 죽었고 그 때문에 그 대머리가 복수를 원한다고 밝혀요. 미스트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하는 반면 마법사들의 리더는 자신의 부하들로 그녀를 애워싸고 살고 싶다면 항복하라고 명령해요. 미스트는 무릎을 꿇고 네모가 방법을 찾기를 바라요. 어떻게든 이곳을 빠져나가고 그는 그걸 해내는데 실패하지 않아요. 그는 적들에게 플래시뱅을 던진 후 슬라임을 자신의 연장처럼 사용해서 최고급 게임 장비에 앉아서 그들 모두에게 마비 마법을 걸어요. 흑마법사들은 놀라고 그는 진정한 멋쟁이처럼 숲에서 걸어 나와서 미스트에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고 간다고 자신은 글래머러스한 바보 같은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해요. 두목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네모에게 매복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숲에 한 무리를 보냈다고 말하지만 네모는 이미 15명 모두를 처리했다고 주장해요. 그런 다음 그는 그들에게 지버의 마법도 걸어서 얼굴이 보라색이 될 때까지 바닥에 똥을 싸고 토해요. 네모는 자신이 처음부터 배후였다고 주장하며 그들이 함정에 빠지도록 의도적으로 상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숲속에 지버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후 미스트가 그들을 숲으로 유인하려 할 거라고 생각했죠. 이 때문에 그 리더는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믿고 자신의 지버를 과신했죠. 그래서 숲에 들어가기만 했어도 이번 판을 이길 수 있었는데 말이죠. 네모의 계획은 실패했을 겁니다. 곧 지버 아신토 그룹은 그들의 발밑에서 죽지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대들도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는 미스트에게 리즈를 다시 숲속으로 데려가서 숨으라고 하고 자신과 이브는 공격자들을 상대할 거라고 말합니다. 곧이어 전체 대대가 그 자리에 도착하여 이브를 재빨리 제거하려고 달려들지만 이는 오히려 네모의 저주 사정거리 안으로 그들을 몰아넣었고 그는 그들에게 마비 마법을 걸어 그들의 행동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독마법도 걸었고 반대편에서는 공작 자신이 그들에게 돌격하며 그녀의 털가죽을 벽에 걸어놓고 머리는 꼬챙이에 꽂아놓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미모는 마비 마법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일일 사용량에 도달했고 더 사용하려면 프리미엄 플랜을 구독해야 합니다. 공작의 측근이 그를 치려던 순간 그는 즉시 어둠 마법을 사용해서 그를 눈멀게 만들고 이브에게 단칼에 목을 베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그 지역 주변에서 계속해서 실명 마법을 사용했고 이브는 모두를 덮치며 검으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 광경에 나머지 사람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미모는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고 이브에게 말했습니다. 이브는 즉시 창을 집어들고 적에게 던졌는데 그걸 꿰뚫어 버리는 바람에 자신이 강하고 독립적인 여자라고 느꼈습니다. 한편 미모는 적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다녔는데 마치 할로윈 사탕을 나눠주는 것처럼 한 기사가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미스트가 엉덩이에 화살을 쏘아 미모의 목숨을 구합니다. 공작은 점점 필사적이 되어 자신의 병사를 죽이며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합니다. 한편 그녀는 미쳐서 난사를 하며 죽이다 공작만 남게 됩니다.
공작은 자신이 TV쇼에 나온다고 생각하며 미모에게 언젠가 다시 싸우게 될 거라고 말한 뒤 돌아서서 떠나려 하지만 미모는 그럴 생각이 없어 마비 마법을 걸어 그의 발걸음을 멈춥니다. 이브가 곧바로 그를 제압하고 미모는 아신토 일당의 시체를 얼린 뒤 산산조각 내어 영원히 발견되지 않도록 합니다. 모두 아신토 일당이 공작과 그의 부하들을 죽이고 도망쳤다고 생각하게끔 말이죠. 그 후 그들은 모두 동굴로 내려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미모는 미스트에게 이오시 미라비 귀를 만져준 뒤 그의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허벅지 위에서 그녀를 재웁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리즈에게 새 옷을 사주고 그들은 마계를 향한 여정을 계속하기로 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마법의 숲에 도착합니다. 미모는 그 한가운데 거대한 잎이 없는 나무를 발견합니다. 이분은 그것을 부패한 나무라고 말합니다. 한때 그 안에 마법의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어서 지도를 꺼내 보이며 자신들이 녹색 점이고 빨간 점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 그들은 모두 모닥불 옆에 앉아서 밤을 보냅니다. 미모는 벼랑 근처를 서성이며 매우 불안해 보입니다. 그는 여신 비사이를 여전히 싫어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미친 여자가 자신을 지하 감옥으로 다시 보냈을 때만큼이나 그는 마계지대가 온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장소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곳에서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는 S급이나 5급 영웅만큼 강해지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과의 격차를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날 아침 숲을 계속해서 여행하고 만나는 모든 것들을 죽이며 XP를 최대한 빨리 획득할 것이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여신을 다시 만날 때쯤에는 자신감 있게 그녀를 확실히 때려눕히고 끝장낼 준비가 될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모두 치명적인 숲속 깊이 들어갈 준비를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그들은 중국 공장의 노동 환경에서 영감을 얻어 모든 짐을 다크 엘프 아이에게 맡깁니다. 미모는 이렇게 하면 생존 확률이 가장 높다고 주장하며 모두 그의 말을 믿고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초원에 들어서자 미모와 이브는 뭔가를 감지하고 곧 거대한 도마뱀 악마가 마치 플로리다처럼 나타납니다. 미모는 그 도마뱀이 평범한 도마뱀 괴물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갑자기 그 도마뱀 악마는 외계인 같은 입을 벌리며 역겨운 이빨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즉시 이브를 공격하고 이브는 첫 2번의 공격을 재빨리 막아낸 후 꼬리 공격까지 막아냅니다. 미모는 이 기회를 이용해 거리를 좁히고 마비 마법을 겁니다. 괴물은 즉시 멈춰서고 미모는 독을 뿌립니다. 그 독은 매우 효과적이었고 괴물은 곧 죽습니다. 미모는 자신의 마법이 여기 괴물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뻐합니다. 미모는 이브에게 이 괴물은 특히 약했다고 말합니다. 초반 던전에서 잡았던 괴물들보다 더 강했던 괴물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의 레벨이 아직 높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미모는 시체로 다가가 그것을 털어봅니다. 미스트가 뭐 하는 거냐고 묻지만 미모는 미스트에게 책을 건네주며 확인해보라고 한다. 도마뱀 얼굴에 붙어있는 것과 비슷하게 생긴 이상한 생물의 그림을 보라고 한다. 금단의 물건이라며 더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가겠다고 한다. 그리고 숲속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할 준비를 한다. 곧강에 도착하고 건너는 유일한 방법은 바위를 뛰어넘는 것이다. 미모는 어떻게든 건너편으로 간다. 이브의 도움을 받아서 리즈는 그들을 따라갈 준비를 한다. 이브가 가방을 가져가려 하지만 미모는 리즈가 스스로 해서 자신감을 키우도록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이브는 리즈가 넘어질까봐 걱정했고 그 걱정이 리즈가 점프하는 도중에 실제로 미끄러지면서 현실이 되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슬라임이 바로 잡아줘서 쓸데없는 죽음을 면했어요. 그 후 미스트는 돌 위를 뛰어다녔지만 이 쓸모없는 여자는 미끄러져 가을에 빠졌어요. 온몸이 젖은 후 재채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모가 망토를 건네지만 더 젖기만 할 뿐이다. 이브는 방을 구하라고 하지만 고양이 감각이 찌릿하게 울리자 갑자기 멈춘다. 이브는 리즈에게 물러서서 미모를 앞으로 부르라고 한다. 아주 강력한 괴물을 감지했고 혼자서는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모는 즉시 앞으로 나아가 이브에게
물러서서 미끼 역할을 하라고 한다. 자신은 함정을 설치하겠다고 말하면서 미모는 즉시 나무 뒤에 숨고 거대하지만 어리석은 벌레, 괴물들이 먹잇감 근처에 다시 자리를 잡으려고 나무들을 부수기 시작한다. 결국 미모의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가 나무 뒤에서 나오면서 두 몬스터 모두에게 마비 마법을 사용한다. 몬스터들은 즉시 멈춰서고 미모는 자신이 해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가장 강한 검투사조차 막지 못했던 몬스터들을 막아냈다는 사실에 그는 자신감 있게 다가가 두 몬스터에게 광폭화 마법을 사용하고 그들은 피를 흘리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미모는 차분하게 죽은 몬스터들에게 다가가 칼로 찌르고 이분은 그에게 그것들을 먹을 생각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미스는 몬스터가 작은 머리를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흑마법 책에 금지된 물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 물건은 슬라임을 엄청난 수준으로 강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미모는 그녀가 완전히 옳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계속 가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매우 가까운 곳에서 신비로운 존재를 느낍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갑자기 슬라임이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하고 가방에서 나오려고 하므로 미모는 가방을 벗고 열어보니 가방 안에 신비로운 알이 있습니다. 알이 빛나기 시작하더니 이상하게 생긴 푸른색 말이 부하에서 미친 듯이 뛰어다닙니다. 미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심지어 미수조차도 이렇게 생긴 말, 악마는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말은 미모에게 다가가려 하고 그와 껴안기 시작합니다. 미모는 그 작은 말에게서 저기를 느낄 수 없었기에 그냥 키우기로 하고 어떻게 될지 보기로 합니다. 갑자기 미스는 이상한 종양 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말 등에 올라타서 그게 뭘 하는 건지 궁금해한다. 미모는 그 종양 같은 것이 말과 연결된 만화 결정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말이 비명을 지르며 움직이는데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만화를 말에게 전이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미모는 말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이내 말이 강해지고 있음을 깨닫는다. 갑자기 말이 빛나기 시작하며 보라색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 그리고 곧 포켓몬처럼 거대한 검은 앞말로 변신한다. 미모는 감탄하며 자신이 짐도 나르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말은 두 번째 라운드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미모는 아직 전객 사정 후 맑은 상태라서 진정시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곧 그는 말에게 더 많은 만화를 전달하기 시작하고 말은 빨갛게 빛납니다. 그리고 거대한 뿔이 달린 못생긴 8다리. 검은 말로 다시 변신합니다. 못생긴 망할 말이 분명 멋있어 보여서 미모는 계속 멋으로 타기로 합니다. 말은 미스트 온몸의 혀를 낼름거립니다. 밤이 될 무렵 그들은 모두 폐허가 된 사찰 근처에 묵을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자애들은 부엌으로 돌아가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지만 미모는 밖에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곧 미스트가 그에게 합류하며 말을 탄 덕분에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말했고 숲의 저편에서 이상한 빛이 보이자 미모는 동의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하고 생각하던 중 갑자기 외계인 왕국이 저쪽에 있다는 걸 깨닫고 여신이 다른 영웅들을 숲으로 보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의 추측은 정확했다. 그의 멍청한 반 친구들도 숲속에서 이상한 벌레 괴물들과 싸우고 있었고 모두 강해졌지만 키리는 한 번의 공격으로 괴물 무리를 쉽게 박살낼 정도로 강해졌다. 이 나라의 미래왕이 될 거라고 주장하며 다음날 아침 사원에서 이분은 깨어났지만 미모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미스트는 슬라임조차 없어진 것을 깨닫지만 이분은 미모가 마물지역 한가운데서 그들을 버리고 떠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곧 밖으로 나가보니 놀랍게도 미모가 거대한 마물 시체 앞에 앉아 좌우로 난도질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분은 미모가 그렇게 강한 몬스터를 혼자서 물리쳤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미모는 그들이 왔을 때 그 마물이 나타났다고 대답합니다. 다들 자고 있었고 그는 그들을 깨우고 싶지 않았어요. 곧 그들은 모두 장비를 챙기고 미모는 다시 길을 나서기로 결정했어요. 폭풍이 오기 전에 거리를 좀 더 이동해 보려고요.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고 미모는 리즈에게 이 숲이 무서운지 물었어요. 요정 소녀는 전에는 무서웠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미스트가 미모가 함께 있는 한 그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무사히 빠져나갈 거라고 말해줬어요. 미모는 이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과하게 신뢰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의아해했어요. 정말 강한 괴물이 나타나면 그들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벽에 있는 구멍을 발견하면서 그의 생각은 끊겼다. 그 구멍은 지름길 역할을 해 마녀의 집을 찾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켜 줄 수 있었다. 이분은 작은 집을 찾아서 자신만의 집을 만들고 평생 평화롭게 살 거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리즈와 함께 살면서 즐겁게 위험한 여정이 끝나가는 것을 보며 모두 행복감을 느꼈다. 그때 갑자기 이브의 바로 뒤에 거대한 괴물이 나타났다. 미스트와 미모는 모두 그녀를 구하려 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공격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이브는 강하고 독립적인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녀는 검을 꺼내 괴물을 반으로 베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물러서며 미모에게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미모는 이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안전을 위해 즉시 마비 마법을 겁니다. 괴물이 죽었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한지 궁금해하는 순간 마귀에게서 거대한 빛이 터져 나오며 조조 시와의 새 뮤직비디오처럼 비명을 지르기 시작해서 마치 제가 그녀의 노래를 들었을 때처럼 모두 귀를 막았습니다. 미모가 땅에 손을 대자마자 함정임을 깨닫고 사방에서 몰려드는 엄청난 수의 몬스터들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다는 것을 알죠. 그는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숨어서 마왕군 최강의 지도자가 되는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보세요.